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민수 좋아할까 싶어서 가져왔지. 어머니,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냄새만 진동해서 아파트에 민폐라니까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직접 해오신 건데. 김치 얼마 먹지도 않는데 냉장고에 냄새만 배인다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내 손으로 만들어 가져온 걸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엄마 왜 그래? 난 할머니 김치 먹고 싶은데. 민수야, 넌 조용히 해. 할머니도 이제 그만 쉬셔야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에게 돈을 손에 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 앞에서 마음은 요동치고 주변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인물이 갑작스럽게 70억이라는 보상금을 받게 되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인간의 진짜 모습과 진심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구로구의 낡은 재래시장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한 어머니 김순애는 새벽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반찬가게 문을 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 자리를 지키며 김치와 장아찌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며 하루하루 버텨온 세월은 얼굴에 깊은 주름과 굳은 살 박힌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몇 해 전 재래시장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허름한 가게가 뜻밖의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철거 보상금은 무려 70억 원. 서류를 들고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이 거액이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되는 순간 어머니는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아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돈을 다 만져보네. 그 순간 지난 세월 고생만 하며 살아온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허무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니는 속으로 깊은 걱정을 삼켰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들이지만 요즘 들어붙죠. 세상살이가 각박해지면서 돈 문제로 다투는 주변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터였다. 혹시라도 이 돈 때문에 애들이 나를 다르게 보면 어쩌나, 나를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거액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자식들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다. 겉으로는 여전히 좁은 단칸방에서 반찬 몇 가지를 챙겨 담아다니는 초라한 노모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사는 강남 아파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평생 번 돈은 없어도 자식 집에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겠지 하는 바람. 그리고 숨겨둔 70억의 무게를 혼자 안고 있자니 더더욱 가족의 품이 그리웠다. 작은 여행 가방에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된장, 손수 삶은 돼지고기를 챙기며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돈은 아직 비밀이야. 하지만 내 자식 품에 안기면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겠지. 그날 오후 어머니는 두 손 무겁게 들고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평생 구로의 좁은 골목길만 오가던 어머니의 눈에는 반듯하게 줄지어선 고층 건물들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낯설고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들고 온 여행 가방은 묵직했고 손에는 배추김치 항아리와 반찬 봉지가 가득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래도 내 새끼 집인데 내가 괜히 온 건 아니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도어락 소리가 삑 하고 열리며 문이 살짝 벌어졌다. 큰아들 정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 오셨어요? 날도 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의 눈빛은 분명 반가움이 섞여 있었고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내가 반찬 좀 해서 왔지. 너 바쁘다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가방을 들고 들어서며 애써 밝은 기색을 지었다. 그러나 집안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했다. 아니, 매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얼마나 당황하는데요. 저희도 일정이 있잖아요. 아니, 오전에 내가 문자 넣었잖니. 대답이 없길래 그냥 왔다. 몰라요. 문자 못 봤어요. 어머니의 손에 들린 김치 봉지를 흘끗 보더니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걸어갔다. 냄새 배면 치우기도 힘든데 진짜. 어머니는 멈칫한 채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그저 아들 가족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 하나였는데 며느리의 싸늘한 반응은 마치 집안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선언 같았다. 아들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얼른 어머니의 가방을 받아 안았다. 여보, 어머니가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반갑게 맞아드려야지. 하지만 그 말에도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대꾸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지만 마음속엔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겉으론 아들의 집에 왔으니 따뜻함을 느껴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들여놓을수록 자신이 손님이 아닌 짐짝처럼 여겨진다는 기분이 들었다. 손주 민수가 반가운 얼굴로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기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러나 아이를 끌어안은 그 따뜻함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민수야, 숙제해야지. 할머니랑 너무 오래 놀지 마. 며느리의 말은 또다시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아들네 집을 찾은 지 고작 몇 분도 안 되었건만 어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불편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가방을 풀며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하나하나 꺼냈다. 갓 담근 배추김치, 제철나물 무침, 손수 끓여온 소고기 국물까지 몇 시간을 들여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지만 며느리의 눈길은 차갑기만 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요즘 냄새나는 음식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말끝마다 뾰족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김치통을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 이거 집안에 냄새 다 배요. 환기시키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지난번에 주신 것도 다 먹지도 않고 결국 오래돼서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땀 흘려 만든 음식이 함부로 버려지는 모습은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과 존재가 함께 내팽개쳐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아들은 곁에서 멈칫하다가도 결국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지. 그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금세 사그라졌다. 손주 민수가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엄마! 할머니 김치랑 반찬 맛있는데 왜 그래? 나 먹고 싶어!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민수야, 너 이런 거는 나트륨 많아서 안 돼. 엄마가 시켜주는 거 먹어.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마저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금기시해야 한다니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평생을 가족 위해 음식 만들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어머니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배어나왔다. 집안은 따뜻해야 할 온기가 사라지고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만이 공기처럼 흘러다녔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분명 가족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손님 혹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아들은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 대신 며느리가 시켜둔 고급 배달 음식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가 차려졌지만 그 어디에도 어머니의 반찬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를 드셔야 건강에 좋아요. 아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옆에 앉은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에 곱게 젓가락을 들며 어머니 쪽은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가방에 남은 반찬통을 다시 집어넣었다. 나는 그냥 조금만 먹을란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목구멍은 막힌 듯 꽉 메어왔다. 그저 손주가 옆에서 수줍게 할머니랑 같이 먹을래? 하고 속삭여주는 목소리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냉정했다. 민수야, 할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랑 먹는 게 불편하실 거야. 너는 네 자리에서 이거 먹어. 그 말에 민수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아이의 작은 손이 슬며시 접시를 밀어내는 모습은 어머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곧 터져나올 듯한 긴장감을 눈치채고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가게는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미 대화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과 어색한 웃음만 오갈 뿐 이 집에서 어머니가 편히 숨쉴 공간은 없었다.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조용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식 집이라면 기대와 기쁨이 있어야 했건만 현실은 내가 낄 자리가 없는 곳이라는 뼈아픈 자각뿐이었다. 방 한쪽에 앉아 멀리 창밖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도 내 새끼 집인데 이렇게 서럽게 앉아 있어야 해? 저녁이 끝난 뒤 아들은 잠시 외근 보고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붙들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 거실의 불빛은 환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공간이 더없이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손주 민수마저 숙제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더 이상 머무를 자리가 없는 듯 발걸음을 옮겨 조용히 작은 방 한쪽에 누웠다. 좁지 않은 아들네 집이었지만 어머니가 쉴 곳은 변두리 작은 창고방처럼 삭막했다. 다다다닥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쏟아지는 소리에 어머니는 오랜 세월 홀로 지내던 단칸방에 쓸쓸함이 겹쳐 떠올랐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왜 이렇게 서럽지?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새벽마다 추운 바람 맞으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배고픈 아들들 도시락을 싸주려고 허리 굽혀 일하던 날들, 그때마다 언젠가는 자식 집에 가면 따뜻하게 대접받겠지. 하고 버텼는데 현실은 그 기대와 정반대였다. 특히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내가 해온 반찬들을 내동댕이 치던 손길이 자꾸 떠올라 눈가가 저절로 젖었다. 나는 짐짝이구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는구나.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목이 메어왔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귀에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냄새나요. 치우기 힘들어요.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귓속에서 되풀이되며 어머니의 마음을 수없이 베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이불을 덮었으며 몸을 웅크렸다.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외면을 받아야 하나. 눈물이 이불 속에서 고이자 그제야 어머니는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밤새 뒤척였다. 아들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하는 처지가 서러웠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자 가슴 깊숙이 응어리진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문득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며칠 전 은행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아들던 순간이 떠올랐다. 숫자가 너무 커서 몇 번이고 눈을 비비던 70억 원,
그리고 직원이 건네주던 두툼한 통장. 김순애님,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그 친절한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새삼 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 돈은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둘째 아들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혼자만의 비밀.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자식들이 나를 돈으로만 바라볼까 두려워서 지켜온 비밀이었지만 오늘 같은 대접을 받고 보니 그 비밀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불쌍한 늙은이가 아니야.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어머니의 입술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며느리가 자신을 내몰 듯 쏘아붙이던 말투가 떠오를수록 가슴속 어딘가에서 묘한 힘이 차올랐다. 내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70억이라는 거대한 액수가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마치 무시당한 존엄을 되찾아줄 무기가 되어주는 듯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을 짓밟는 이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힘이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 속으로 깊게 다짐했다. 그래,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나를 무시한 그 눈빛, 반드시 갚아줄 거야. 어머니는 한참 동안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다가 이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번져 들어왔지만 그 빛은 이제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서러움이 없었다. 대신 깊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가진 걸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온 거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아껴가며 살아왔지만 그 대가가 멸시와 푸대접이라니. 이제는 나를 내쫓듯 대하던 큰아들 내외에게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다. 큰아들 내외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리라. 대신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며 할머니 김치가 맛있다 말해주던 손주 민수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민수의 장래를 위해 장학금과 학업 지원을 준비해 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원래 큰아들 내외 몫으로 생각했던 돈은 모조리 기부할 것이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오며 가진 것 없어도 서로 나누던 그 따뜻함을 잊지 않고 있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100번 낫지. 나를 짐짝 취급한 사람들에게 줄 이유는 없지.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오히려 시원하게 뚫리는 듯했다. 70평생 참고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쥐게 된 것이다. 그래, 이제는 내가 복수를 할 차례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그들이 가장 아프게 느낄 방식으로 말이야. 그날 새벽 어머니는 더 이상 무력한 노모가 아니었다. 푸대접의 한을 품은 채가 아니라 통쾌한 복수와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려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계획을 세웠다.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둘째 아들네를 찾아가 보기로 말이다. 말로만 효도를 떠드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람을 맞는지 그 눈빛과 태도로 확인할 것이다. 만약 큰아들 내외와 비슷한 대접을 받는다면 둘째 몫으로 생각해 두었던 돈 역시 모두 기부할 생각이다. 돈은 피부치가 아니라 진심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음 한켠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었다. 평생 고생만 했던 나에게 주는 선물. 이제는 남 눈치 보지 않고 가고 싶던 바다도 보고 산도 오르고 오래 못 만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도 하리라. 아침마다 장바구니를 들던 손에는 이젠 여행 가방이 들려도 좋겠다. 삶이 내게 준 늦깎이 자유를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누려보기로 했다. 여러분은 순애 씨의 결심 어떻게 보시나요? 돈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보겠다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